오늘은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이직 사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없다. 이 부분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언급하는 것들이 권고사직이나 이런 부분들 많이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근로자 혹은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서 권고사직했다. 그러면은 실업급여 받을 수가 있죠. 전체적인 이직 사유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사유가 돼야지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직 사유는 누가 신고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사용자, 사업주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4대 보험에 대해서 가입, 상실, 납부 이런 것들은 다 사용자, 사업주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사할 때 사용자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게 해주겠다. 권고사직으로 나가라. 이런 얘기들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 이직 사유를 등록하는 게 사용자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실제 어떻게 신고가 되는지 화면을 캡처를 해봤는데요. 요게 이제 4대 보험과 관련해서 전산 사이트입니다. 고용보험을 보시면은 이렇게 상실 사유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비자발적인 이직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보시는 화면 중에서 이게 11번 같은 경우는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사이기 때문에 안 되겠죠. 이 비자발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는 22번부터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폐업, 23번에 나와 있는 경영상 이유, 26번에 있는 징계 해고나 이런 경우들, 31번에 있는 정년, 계약기간의 만료 32번 이런 경우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비자발적인 이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하나 예외는 있긴 합니다. 26번 같은 경우 보시면은 징계해고죠. 근데 이 귀책 사유가 어떠냐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회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쳐서 징계해고를 당했다.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가령 횡령이나 아니면은 심한 업무상 비위 행위로 인해서 회사에 큰 손실이 생겼다. 이런 경우로 인해서 회사를 관두게 되면은 아무래도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는 게 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2번부터 32번까지가 좀 대표적인 비자발적인 이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자발적인 이직은 무조건 안 되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텐데 일부는 가능합니다. 부득이하게 그만뒀는데 실업급여마저도 못 받는다. 조금 억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지금 첫 번째 화면 보신 것 말고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 이직도 한 20가지 정도로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서 출산, 육아 때문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쭉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일부는 자발적인 이직이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결혼이나 출산, 임신, 육아 이런 경우들 가능할 수 있고요. 질병이나 부상,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이런 경우들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면은 임신을 했습니다. 보통 임신을 하면은 단축 근무도 할 수가 있고요. 전환 배치도 요청할 수 있고 출산 휴가 이런 것들도 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의무죠. 근데 이 회사의 사정으로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무조건 교대 근무를 해야 됩니다. 근데 교대 근무는 사실 임신 중에는 굉장히 안 좋죠. 안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교대 근무 말고 주간 근무로 바꿀 수가 없는 회사입니다. 근데 임신을 한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 근무 형태나 이런 것들을 바꿀 수가 없다. 회사에서 하면은 사실 부득이하게 그만둘 수밖에 없습니다. 출산휴가도 못 쓴다. 이렇게 하면은 이런 경우에 내가 이 사업주에게 그런 확인서를 받습니다. 이러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라는 것을 이런 경우에 임신으로 퇴사를 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거주지 이전 이런 경우들도 가능하고요. 임금체불도 가능합니다.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임금체불 같은 경우는 12번 코드로 해서 따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보니까 번거로움이 좀 있긴 합니다. 이 다른 서식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사업주에게 확인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발적 이직 같은 경우는 이 사업주의 협조가 없으면은 받기 어려운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 어떠한 서식이 필요한가 궁금하시면은 고용24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시면은 서식 자료실이라고 있습니다. 서식 자료실 들어가시면은 각각의 항목마다 필요한 서류
그 양식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유에 맞는 서식을 다운 받으셔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되고, 사업주에게 받아야 될 것들은 사업주에게 받으시면 되고,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 이런 것들도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행정기관에서 받으셔가지고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이 아무래도 비자발적인 이직보다는 자발적 이직이 조금 더 번거로움은 있다는 점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 이 점은 그래도 꼭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발적 이직과 관련해서는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좀 물어보시는 뭐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아니면은 질병이나 부상 이런 경우는 다음번 영상에서 좀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발적 이직으로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점과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